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6일 바로 내일이죠. 나스닥 상장을 앞둔 화이트파이버, 티커명 WYFI의 IPO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AI 인프라 분야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기대감이 뭐랄까 엄청나더라고요. 과연 이 기대감이 합리적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따져보시죠. 네, 맞습니다. 화이트파이버 이게 원래 디지털 티커 BTBT였죠. 거기서 분사해서 나온 AI 및 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HPC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입니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주당 15달러에서 17달러 사이로 제시됐고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기업 가치가 대략 한 5억 5,800만 달러,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AI라는 키워드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IPO 투자는 아시다시피 항상 신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의 잠재력이 뭔지, 또 반대로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좀 균형 있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YYFI 화이트파이버의 핵심 사업 모델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제가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엔비디아 GPU 기반의 AI 인프라 솔루션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데 요즘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바로 그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GPU 하드웨어만 딱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코로케이션 서비스, 그러니까 서버 공간 빌려주는 거죠. 그거랑 고객 맞춤형으로 렉을 설계해주고 심지어 발열 잡기 어려운 고성능 GPU를 위한 액체 냉각 솔루션까지 이걸 다 포함해서 포괄적인 관리용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이걸 요즘 유행하는 말로 GPU as a Service, 그러니까 서비스형 GPU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건 현재 AI 시장의 흐름에 정확하게 발맞춰 나가는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AI 붐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포지셔닝 아닌가요? GPU에서 서비스라는 모델 자체는 확실히 흥미롭습니다.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 없이 고성능 GPU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은 분명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또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현재 재무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 12개월, 그러니까 최근 1년 매출이 5,600만 달러 정도고요. 순이익은 197만 달러 수준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공모가 상단 17달러 기준으로 계산한 시가총액이 5억 5,800만 달러잖아요. 이걸 주가 매출 비율, PS 비율로 따져보면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PS 10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투자자들이 현재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 1달러당 무려 10달러의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상당히 아주 높게 반영된 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죠. 네, 물론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기대감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성장 근거들도 저는 꽤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을 한번 보세요.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거의 0달러였어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이게 4,570만 달러까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단 말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이 성장세가 더 가팔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반짝 성장이 아니라 뭔가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 이 회사가 보유 중인 엔비디아 GPU가 총 4,500개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미 4,000개가 고객사와 계약이 완료된 상태래요. 500개 빼고는 다 임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수요가 정말 확실하고 강력하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잘 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약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 성장세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 부분의 제로에서 4,570만 달러로의 점프는 정말 눈에 띄는 성과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GPU 계약률이 높다는 것도 단기적인 매출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에노붐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거나 캐나다 몬트리올이랑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려는 계획 같은 것들, 이런 외형 확장을 위한 움직임도 꽤 활발해 보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왕립은행 RBC로부터 6천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게 비희석상 자금 조달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신주 발행 없이 돈을 빌려온 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죠. 자금 조달 능력도 어느 정도 보여준 셈이고요. 다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이 모든 게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이죠. 특히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텐데 이 시장에서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수익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모회사인 빗디지털, BTBT와의 관계도 좀 자세히 봐야 해요. BTBT가 이번 IPO 이후에도 YT파이버 지분의 약 77.6%를 계속 보유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안정적인 최대 주주가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80일의 락업 기간, 그러니까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아, 락업 기간이요? 그게 180일이면 6개월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6개월 뒤에 BTBT가 보유한 이 대규모 지분 77.6% 물량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다 팔진 않겠지만 일부라도 매물로 나오면 주가에 상당한 부담,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IPO 흥행과는 별개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락업 해제 물량 부담 가능성은 확실히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IPO 자체의 세부 사항들을 좀 살펴볼까요? 여기서도 저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좀 발견했거든요. 우선 주관사를 보면 비 라일리 스큐리티스나 니데맨 컴퍼니 같은 미국 시장에서 꽤 인지도 있고 평판 좋은 투자은행들이 참여했어요. 이런 네임밸류 있는 주관사들이 참여했다는 건 그만큼 이 IPO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나 기대가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공모가 지망 범위가 처음 제시된 15달러에서 17달러에서 하향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보통 수요가 좀 부진하거나 시장 반응이 미지근하면 공모가를 낮추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간접적인 신호들은 있습니다. 네임밸류 있는 주관사가 참여하고 공모가 범위가 유지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게 기관 수요가 폭발적이다라고 단정 지을 근거는 아직 부족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결과나 최종 공모가가 밴드 상단인 17달러로 확정될지 아니면 그 아래에서 결정될지 또 초과 총약률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실제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긍정 신호는 있지만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장 이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약간은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그린슈 옵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초과 배정 옵션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수급 측면에선 꽤 긍정적인 장치 아닌가요? 네, 그린슈 옵션이 있다는 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관사가 공모 예정 물량보다 최대 15%까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팔 수 있는 권리거든요. 보통 시장 수요가 예상보다 뜨거울 때 이걸 행사하는데 상장 초기에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걸 방어하는 안정화 장치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부진하면 주관사가 이 옵션으로 확보한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여서 주가를 좀 지지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주가 하락을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약간의 안정판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레딧 같은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분위기와 국내 커뮤니티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레딧 쪽을 보면 확실히 AI 기술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기술이 놀랍다거나 챗GPT 같은 AI도 이 회사 기술을 좋게 평가하더라. 뭐 이런 식의 글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정말 열기가 대단하던데요. 네, 그런 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있는 반면에 IPO 자체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면 IPO는 초기에 너무 과대평가됐다가 결국엔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거나 변동성이 엄청날 테니 단타로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경고성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특이하게도 한국 커뮤니티 내에서는 아직 이 YFI IPO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아, 한국 커뮤니티는 좀 조용하다고요? 의외네요. 레딧에서는 정말 난리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에 대한 칭찬도 많고 심지어는 뭐랄까 아주 공격적인 가격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본 글 중에는 상장 첫날 69달러에 시작해서 90달러까지 펌핑될 거다. 뭐 이런 식의 거의 투기에 가까운 목표가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 소위 말하는 포모, 나만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가 작용해서
상장 초반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AI 관련주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거기다 금리나 기대감까지 솔솔 나오고 있고, 이런 시장 환경 자체가 IPO 흥행에는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레딧 같은 곳의 그런 투기적인 열기는 정말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모 심리를 자극해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거품이 끼기 쉽고 또 그 거품이 꺼질 때는 아주 급격한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딧 내에서도 신중론자들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건 반드시 출구 전략, 즉 언제 팔고 나올지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한다거나 IPO 초반에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이런 조언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AI 테마는 강하지만 거시경제 전체로 보면 아직 불안 요인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고 소비자 심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도 있고요. 또 미중 간의 관세 문제 같은 불확실성도 여전하죠. 이런 거시경제적인 리스크들이 언제든 시장 분위기를 급격하게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신규 상장 주식은 이런 시장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거시 경제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혹시 유사한 기업 사례를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콜위브라고 티커 CRW였죠. 여기도 와이파이처럼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確か엔비디아의 지원 소식 같은 게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주가도 뭐 거의 3배 이상 급등했던 것 같은데 이런 성공 사례를 보면 와이파이 역시 비슷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상장 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코어위브 사례는 분명히 참고할 만합니다. 같은 분야의 기업이고 또 성공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코어위브가 초상장할 때 사실 공모가는 당초 시장 예상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첫날 종가는 공모가 수준에서 마감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뜨거웠던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첫날은 그냥 그랬군요. 네. 이후에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강화 소식이나 실적 성장 같은 호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고점 대비 무려 44%나 하락하는 정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AI라는 뜨거운 테마를 등에 업은 IPO라고 해도 첫날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설사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이후 엄청난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코어위브 사례를 보면서 YFI의 성공 가능성만 볼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변동성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YFI 역시 비슷한 경로, 즉 초기 부진 후 급등 혹은 급등 후 급락 같은 변동성 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와, 코어위브 사례가 그렇게 양면성이 있었군요. 단순히 성공 사례로만 볼 게 아니었네요. 확실히 변동성 위험은 크게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여러 측면에서 와이파이버 WIPO를 살펴봤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AI 시장 자체가 워낙 강력한 트렌드이고 그 안에서 GPU 애저 서비스라는 아주 명확하고 시적절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세나 높은 GPU 계약률 같은 구체적인 성장 지표들도 확인했고요. 기관 수요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변동성 위험은 있지만 이런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공모가 범위 15달러에서 17달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분석으로는 좀 더 낙관적으로 본다면 25달러에서 35달러 사이, 이 정도 범위에서 성공적인 대비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AI 분야의 성장 스토리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정말 주목해 볼 만한 IPO라고 생각해요. 네. 호스트께서 짚어주신 긍정적인 요인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력한 시장 트렌드, 차별화된 사업 모델, 가시적인 초기 성장세. 이런 부분들은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들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현재 실적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PS 10배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많이, 어쩌면 과도하게 반영된 수준일 수 있어요. 만약 앞으로의 성장세가 시장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게 된다면 주가는 실망감에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미래 성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후의 잠재적인 물량 부담 가능성,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부담 요인이고요. 또 IPO 자체의 고유한 변동성 위험, 특히 레딧 등에서 보이는 이런 투기적인 관심은 단기적인 급등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만큼 급락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코웨이브 사례에서 봤듯이 상장 초기에는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큰 폭의 등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IPO에 참여하시거나 상장 후 거래를 고려하신다면 정말로 신중하고 또 아주 규율이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만의 명확한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 즉 손절매 원칙 같은 전력을 반드시 세우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화이트파이버, WIFI, IPO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AI라는 정말 매력적인 테마와 눈에 보이는 성장 잠재력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보 제공과 분석을 도와드릴 뿐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저희가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구성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 상황이나 발표되는 추가 정보에 따라서 일부 내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